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자동 결산까지 다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재무제표 작성 198페이지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만들어 나가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우리가 그 전표 추가 누르죠. 그리고 재무상태표까지 작성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합계전액시산표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합계전액시산표를 조회하면은 그 수정이 완료된 합계전액시산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수정 후 합계전액시산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전액시산표를 12월 31일로 다시 조회 단추를 눌러보세요.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차변의 잔액은 4,036,010,430 대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차변의 합계 12,519,843,536 대변도 마찬가지로 대변의 합계도 12,519,843,536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하고 숫자 혹시 똑같으신 분 있나요? 네, 똑같은 분 있죠? 네. 그러면 저도 맞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여러분이 누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산표에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하는데 왜 나하고는 저하고는 틀리느냐? 우리가 이 합계전액 시산표가 모든 오류를 다 검증할 수는 없어요. 뭐는 검증 못하냐면은 거래 하나를 통째로 차변 대변을 똑같이 누락했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중복으로 입력했다든가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계전액 시산표가 이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검증 기능의 한계가 뭐냐면은 차변과 대변을 다르게 입력했을 때 금액을 아니면 차변만 입력하고 대변을 입력하지 않았다든가 그러한 것은 찾아냅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똑같이 전표를 입력했을 때는 누락도 똑같이 했을 때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러면 합계전액시산표 맞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제조원가 명세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달로 작성하시면은 요게 1년치고요. 우리가 전기분하고 같이 나타나는데 아까 여러분 감가상각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부분으로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가 갈 거라고 했죠. 그때 그 숫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여러분 제가 21,544,000입니다 라고 아마 했나봐요. 그 숫자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이 제조 부분, 공장 부분의 제조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복리후생비부터 외주 가공비까지가 여기 경비라고 되어 있는 요 경비가 뭐냐면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500번대 경비인 거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이제 생산부 직원들의 급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재료비는 우리가 기초 원재료 금액 재고액에서 당기 원재료 재고액을 더합니다. 더하고 타계정으로 대체된 100만원 빼고 이게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었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900만원 입력했죠. 그거 빼고 그래서 요 두 개를 빼면 당기 원재료비는
1,246,000,000이 나오죠. 그래서 요 원재료, 즉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 이 세 개를 합치면 그것이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당기 총 제조 비용에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으면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으면 빼줍니다. 예. 근데 우리 회사는 컴퓨터 제조업이라서 제공품이 없다. 자, 컴퓨터 제조는 뭐 순식간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뭐 제공품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제조 과정도 뭐 케이스에다가 지금 파워 서플라이만 물려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아직 뭐 CPU만 꽂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메인보드만 꼽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없는 걸로 봤어요, 우리 회사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 제로, 기말 제공품 재고액 제로이기 때문에 당기 총 제조 비용이 뭐가 돼요? 그게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예요.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를 우리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그럽니다.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로 가게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손익계산서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기초 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당기 제품 재고액, 당기 제품 제조원가 1,457,114,000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당기 제품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손익계산서가 이와 같이 전기분과 단기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품 매출원가가 어떻게 구해졌는가를 보세요. 기초 제품 재고액 3,200만원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아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온 숫자 1,457,114,000 이 두 개를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 조금 전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2,700만원 입력했죠. 그거를 여기서 빼줍니다. 빼준 것이 여기에 제품 매출원가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은 상품 매출원가가 아니라 제품 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밑으로 쭉 보면 영업이익도 계산됐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산출하죠.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 3천만원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했었죠. 그걸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733,215,736이 나오고, 요것이 이제 나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 양식에서 넘어가는데, 네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나오죠. 이제 지금 요 순서대로 저희가 작성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당기순이익 733,215,736 잘 넘어왔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당기 처분 예정일과 전기 처분 확정일을 입력하죠. 여기는 주주총회 예정일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처분 확정일이 아니라 이거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에다가 2024-0228 입력하시고 처분 확정일, 여기는 전기 거 2023-0228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시고,
처분 내역은 이제 주주총회 때 처분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 때는 처분 내역을 입력할 것은 없어요. 이날 처분 내역을 입력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결산이니까 이날이 아니라 이날. 자, 그러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기 전표 추가를 누르면 전표가 추가됩니다. 이것이 이제 손익 대체분계, 수익과 비용이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분계가 만들어지죠. 5건이 추가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추가됐을까요? 다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를 가보시면은 아까 15번까지 전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회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16번부터 20번까지 전표가 또 추가가 됐죠. 방금 추가된 것이 16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근데 전표 하나가 이제 양이 엄청 커요.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처분 내역이 있었는데 처분 내역을 입력을 안 했네요. 다시 여러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요. 수행과제에 있는 내용 보니까 전기분에 대한 처분 내역 있었네요. 전기분에 대한 처분 내역 이거 입력을 해줍시다. 자, 그대로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자, 이익준비금 입력하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300만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배당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배당 내용 이걸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현금 배당 3천만원과 주식 배당 1,000만원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입력하라고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요거 입력을 하시는데 현금 배당을 입력을 했을 때는 여기 이익준비금에다가 요 현금 배당의 10%가 최소 금액이에요. 여기서 상법에 의해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라고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이 10%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 방금 입력했고요. 자, 현금 배당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미지급 배당금 265에다가 여기다가 3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뭐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었죠. 여기 387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다가 1,000만원. 이걸 빼먹었네요. 자, 전표추가 다시 눌러야 되겠습니다. 전표추가 다시 누르면 아까 입력된 거 취소되고 새로운 걸로 바뀝니다. 자, 전표추가. 그러면 이미 일반 전표의 대체 분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대체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에러 없이 작성이 되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마지막으로 클릭하시고 12월로 딱 작성했을 때 에러 없이 깨끗이 작성이 돼야 돼요. 에러창 안 나왔죠?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FAT 1급에서 했던 거하고 유사하죠. 그 중에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평가 문제 10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 FAT 1급 할 때 이미 다 조회했던 거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해서 뭐를 얼마냐 물어보는 거, 바드러움 현황 조회해가지고 뭐 얼마냐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조회 문제는 우리가 FAT 1급에서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이 평가 문제는 나중에 뒤에서 뭔가요? 기출 문제, 또 모의고사 이거 할 때 해보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200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전자는 일반 전표 입력과 결산까지 연습하는 걸로 해서 재무전자라는 회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습을 끝내고요. 다음 단원 제2장은 부가가치세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연습을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FAT 1급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추가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추가되는 거. 요 추가되는 요 서류, 요거 작성에 대한 추가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는 바뀝니다. 회사를 바꾸십시오. 자, 여기 재무전자 저 위에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 회사 바꿀 수 있어요. 자, 회사 코드를 3일전자로 바꾸겠습니다. 3일전자로 확인하고 로그인 하십시오. 여기 제목 표시줄에 3일전자라고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3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역시 어떻습니까? 충분히 연습한 것들이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거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 있는 수행과제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204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날 입금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과 전송을 수행하라. FAT 1급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TAT 2급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한 문제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명세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5월 10일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5월 10일. 유형이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다 11번이라고 했어요. 자, 품명은 컴퓨터, 수량은 50개. 자, 3일전자라는 회사도 재무전자하고 똑같이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단가 40만 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베스트원. 공급 받는 자 베스트원.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은 비워야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죠. 비워두고 분계는 외상분계가 맞죠. 2번.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2,200만원 차변이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원에 제품매출 2천만원. 제품매출. FAT 1급에서는 상품매출이었죠. TAT 2급은 제조업이니까 제품매출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 메뉴에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TAT 2급 메뉴에서는 맨 위에 있던 것이 여기 네 번째로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짜를 조회하십시오. 엔터 3번 치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체크박스 체크하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세금계산서 그림 나오잖아요. 발행 눌러주시고,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누른 다음에 저 위에서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그리고 발행 누르고 확인 닫고, 이것도 닫고 조회. 요거 했던 거 뭐 굉장히 우리가 앞에 교재에서 많이 했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실습 문제였습니다. 수행과제가. 그 풀이가 길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207페이지까지. 우리가 방금 했던 거 207페이지까지가 그 설명입니다. 추가 설명 없어도 되겠고요. 자, 이제 20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월합계 가로 열고 월합계 발급 및 전송. 월합계로 문제를 내는 경우 있어요. 자, 월합계하고 지금 입력한 연습하고 지금 방금 했던 연습 문제하고 차이점이라면, 월합계는 여기 거래 날짜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공급일이 5월 15일과 5월 20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전표를 입력할 때 여기 날짜는 5월의 마지막 날짜 5월 31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월 말일로 월합계로 발급하는 것이다. 그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월합계 발급 및 전송.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네. 자, 컴퓨터하고 노트북 15일 날과 20일 날 각각 공급. 여기 날짜는 공급 날짜예요. 공급 날짜. 자, 우리는 작성 날짜를 5월의 마지막 날짜, 말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5월 31일로 바꾸시고 입력을 하는데,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니까 11번이고요. 공급이 2번이기 때문에 2줄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복수거래를 눌러야 돼요. 복수거래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컴퓨터. 공급일은 입력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공급일은 무시하시고 컴퓨터 30 단가 40만원 엔터로 지나가시고 노트북 20 단가 80만원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합계로 나타납니다. 합계 금액이 3080000이죠. 네, 거기 수행과제에 있는 그 거래명세서 숫자하고 합계하고 똑같죠. 자,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가 됩니다. 하나기업.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죠.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분계는 다음 달 1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혼합. 아니 외상. 예, 분계는 외상으로 하시고.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네,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고. 이것을 이제 발급 전송하러 가는 거 또 해보면 되겠죠.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의 날짜를 5월 31일 거를 조회하십니다. 5월 31일부터 5월 31일로 엔터 한 다음에 체크하고
전자 발행 확인하고 발행하고 확인하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하고 미전송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해보게 되면 이게 전자발행으로 떠 있죠.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한 문제 나온다는 거. 뭐 FAT 1급에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난히 TAT 2급 하시는 분들 무난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209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 문제, 부가세 두 번째 문제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거 나옵니다. F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냥 입력하라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여러분 공급가액 입력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뭐 반품이 분량이 있어가지고 반품해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TAT 2급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을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6가지 유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돼요. 6가지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매월 유형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는 이제 알 수 없고 6가지 유형을 우리가 연습을 해두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한다. 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으로만 발급 전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 분계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냥 해보시면 다 아시게 되니까 이 앞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요. 첫째, 환입. 환입은 반품 들어오는 거죠. 반품 들어오면 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한 장만 발급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해줬는데 계약이 해지돼 버렸어요. 그러면 계약금 받고 그 세금계산서 해준 거 그걸 마이너스로 다시 발급하면 되죠. 그 다음에 사유는 공급가액이 바뀌었어요. 네. 자, 처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요, 저기 뭡니까, 단가를 하나당 한 개당 5,000원에 합시다 합의해가지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이 끝났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든지 무슨 뭐 시장에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뭐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5,000원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원가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처하고 상의해가지고 단가 조정을 좀 500원만 더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되는 거 한 장 더 발급을 해주면 되죠. 반대로 사는 쪽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보다 더 싸게 팔 수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까지 해주겠다 하고 깎아줘야 되겠죠. 그것도 공급가액 변동. 그때도 마이너스
하나를 발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 변동도 이러같이 증가했으면 플러스로 한 장,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한 장 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사후 개설이라는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내국 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출 원자재로 샀다든가 그랬는데 이것이 수출용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내국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국 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발급이 좀 늦어졌어요. 예, 그것이 사후 개설입니다. 그러면 내국 신용장이 안 들어왔으면은 과세로 발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과세로. 그럼 내국 신용장이 왔어요. 그러면 과세는 취소하고 영세율로 하나 발행해야죠. 그래서 두 장이 되는 겁니다. 과세 취소, 영세율로 하나 추가. 예,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나, 영세율로 하나. 그러면 이제 두 장이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유가 있느냐 하면은 기재사항이 착오가 났어요. 기재사항 오류라는 얘기죠. 기재사항에는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하는데 작성일자를 잘못했다든가 공급가액을 잘못 기입했다든가 또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착오는 잘못된 걸 취소시켜버리고 제대로 작성해가지고 한 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두 장이 발급이 됩니다. 마이너스로 된 거 하나, 다시 제대로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오에 의해서 이중으로 발급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취소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만 발급하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느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 이 표 내용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두 장 발급하는지 한 장 발급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렇게 발급해줘요. 알아서. 메뉴만 여러분이 잘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작성일자를 환입은 환입한 날짜. 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제일 날짜.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짜. 내국 신용장이나 기재사항 착오나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것도 다 외워야 되겠구나.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 들어가면은 작성 날짜를 어떻게 하라는지 거기 참고라는 단추가 있어가지고 참고를 누르면 이게 다 이 안내가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외워야 한다라는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겠다. 네, 자, 이제 바로 실습으로 가겠습니다. 수행과제. 자, 6월 1일 거는 어떤 사례인가 보겠습니다. 6월 1일 날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행하시오. 자, 6월 10일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급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안 나왔, 세금계산서 그림이 안 나왔네요. 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그림으로 보여줄 거예요. 네, 우리 책에서는 지금 세금계산서 사진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실제 시험은 6월 10일로 발급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6월 10일이 아니라 6월 1일로 발급된 거죠. 6월 1일 날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6월 10일로 발급돼야 되는 건인데 잘못해가지고 6월 1일로 발급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요 설명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딱 보면 여러분이 뭘 캐치해야 돼요? 아, 기재사항 착오구나. 수정사유라고 딱 찍어주진 않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수정사유가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정사유가 내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기재사항 착오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게 기재사항 착오야 뭐야? 수정사유를 뭘로 해야지 고민할 것 같지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기재사항 착오, 그 내용은 작성일자예요. 그러면 한번 6월 1일 거를 조회해 보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6월 1일 날 한림사에 6월 1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6월 1일 날짜를 입력하세요. 6월 1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6월 1일 날 보니까 한림사에 여기 컴퓨터 60대 파는 거 있죠? 이 건이에요. 이 건을 수정하라, 이거. 6월 1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이제 이미 발급된 거잖아요? 이미 발급된 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6월 10일로 다시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체크. 자, 수정할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전표. 앞부분을 체크하시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는 TAT 2급 시험 볼 때는 언제나 일로 들어가세요. 체크하고 나서 수정 세금계산서 탭을 클릭하셔라. 네,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 사유라는 팝업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수정 사유 1번이 기재사항 착오잖아요. 네, 여기 목록 눌러보면 6가지 6번으로 나와요. 1, 2, 3, 4, 5, 6 네, 기재사항 착오. 다시 한번 기재사항 착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비고의 1, 2, 3이 나와요. 공급가액이냐, 작성일자냐, 사업자 번호냐, 네, 작성 연월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확인 단추 있죠. 요걸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수거래에 입력했던 것처럼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수정 입력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고 작성일자다. 당초분은 이건데 수정분이 2개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동으로 2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거 기재사항 착오는 2부를 해야 돼, 1부를 해야 돼,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수정분을 보게 되면은 당초분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시킨 거예요. 이건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수정분 밑에 이제 두 번째 수정분은 여기 날짜를 고쳐야 되겠죠. 작성 연월일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6월 10일로 입력해 주면 되죠. 6월 10일로. 그리고 수량단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공급가액은 이미 입력돼 있어요. 수량단가 우리 넣어줄까요? 60개 50만원. 안 넣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6월 1일 날로 전표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6월 10일 날로 만들어지겠죠. 자, 밑에서 확인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자, 안내를 보시면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죠. 수정 세금 계산서 2건이 입력되었다. 6월 1일 날로 하나, 6월 10일 날로 하나. 네,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6월 1일 날 만들어진 거 아직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 상태고 6월 10일 것도 조회해 볼까요? 10일 것도 여기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 상태죠. 비어 있어요. 네. 분계는 외상분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월 1일 거에도 분계가 원래가 외상분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분계를 그대로 계속 처음에 회계 처리했던 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제대로 입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발급 전송까지 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발급 전송하는 메뉴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일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기간을 이제 6월 1일 거부터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0일 기간으로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3번 치면 국세청 미전송, 국세청 이렇게 비어있는 것이 2개가 나오죠. 네,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체크하면 2개가 쌍으로 체크가 돼요. 1일 날 거 하나 하고 여기 10일 날 거 하나.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 전자발행을 위에서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 네, 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맨 첫째 줄에 위에 나오죠. 밑에서 발행 누르고, 네,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 나오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국세청 전송도 2개를 해야 돼요.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밑에서 매출조회 누르면 이번에 2개가 나오죠. 10일 날 거 하나, 1일 날 거 하나. 지금 선택된 것부터 발행을 누르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또 한 번.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네, 이제 완료가 되면 여기 목록에서 없어지죠. 그러면 요걸 닫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탭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한번 조회해 보면 이렇게 6월 1일 거 두 번째 거도 전자발행으로 뜨고, 6월 10일 날로 가보면 6월 10일 거에도 전자발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고난에 이와 같이 수정은 원래 전표번호, 또 수정세금계산서 당초분의 날짜 이런 것 등이 같이 세금계산서가 인쇄될 때 그것도 같이 인쇄돼요. 네, 그래서 수정 사유 중에서 그 기재사항 착오 중에서 작성일자 잘못된 거 하나 해봤습니다. 풀이가 211페이지에 있잖아요. 예, 풀이.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할 거고요. 우리 풀이가 212쪽 그 중간 부분까지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풀이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12페이지에 6월 2일 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